자, 20번 C언어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스 코드는 제가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에 복사를 떠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캐릭터라고 하는 자료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문자 배열 구조다라고 보통 의미가 해석이 되죠. 근데 원문은 이게 맞는데 이제 얘가 표준이 아닙니다. 줄임말로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표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변수의 이름은 str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str 여기다가 변수 공간을 만들고요. 여기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자리는 0번부터 출발합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가요. 저는 편의상 그냥 점점점 찍을게요. 그래서 99번까지 저장 공간이 만들어지는 문자 배열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ptr 이렇게 됩니다. 변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정확히는 자료형이 이제 문자 자료형. 네.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되겠죠. 얘는 이제 뭘 가리키는 거냐면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네,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시작 주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화면에 입력을 뭐 할 수 있게 설명이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scanf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자, 뭐를 입력하라 그랬냐면 키보드로 입력을 해라. 근데 어떤 걸 입력하라 그랬냐면 문자 값들을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지에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을 거예요. str 변수에다가 여기다가 t, e, s, t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하라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널 문자까지 원래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문자열의 종료 지점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널 문자 개념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완료됐고요. 자, 그 다음 ptr이라는 또 변수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다가 뭐를 저장시키라고 한 거냐면은 이게 주소를 저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를 가리킨다. 네, 주소를 가리키는 설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주소를 가리킨 거냐면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멀럭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풀네임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네, 이게 이제 정확한 뜻으로 보면은 기억 공간 할당을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기억 공간을 할당하라고 지시를 한 거냐면은 말록 함수 안에 strlen이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등장을 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함수 풀네임을 이제 풀어서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스트링 length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문자 배열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자 배열 길이. 그래서 문자열 사이즈, 문자열 크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에 str이라는 변수를 지금 지정을 했는데, 얘가 실제로 보게 되면은 test 해가지고 이거의 이제 사이즈가 원래 4가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4가 돼요. 널 문자를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널 문자는 그냥 종료 지점을 나타내는 거지, 절대 문자열의 사이즈에서 널 문자는 제외시키고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이즈가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에다가 더하기 1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가 이렇게 할당이 돼서 5개의 공간이 할당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공간을 할당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실제 이 시작 주소 위치가
우리가 그냥 분석하는 거상으로는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험지만 주다 보니까 0번지로 그냥 가정하에 푸는 건데, 원래는 정확히는 0번지가 아니죠. 왜냐, 메모리 주소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나 디버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정석은 원래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각 줄마다 다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요. 그 다음에 이 디버그 모드라는 걸 원래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메모리 창을 띄워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각 그 구간별 단계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력을 하는 단계에서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자, 입력을 하고 나서 끝났죠. 자, 끝나고 나서 밑에 줄로 다음 단계 여기 넘어갔어요. 여기서 또 F5를 한 번 더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주소 그 탐색하는 창에다가 뭐 AND, 그 다음 뭐 PTR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뭐 0x 0000 0012 F24 FF7D8 뭐 이딴 식으로 막 적혀 있어요. 예, 이딴 식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혀 뭐 알아보기 힘든 그런 뭐 메모리 주소가 여기에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16진수 체계로 원래 보통 그 램 카드의 그 주소 공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 디버그 모드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종이 시험지만 주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컴파일러가 그냥 여기를 0번지로 그냥 매칭을 해서 이렇게 주소를 시작 주소로 매겼다. 5개의 공간을 할당을 했다. 이렇게 그냥 바라보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이렇게 가정법으로 푸는 거예요. 원래는 0번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0번지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의 디버그 모드가 있다더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좀 해제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지금 지정이 됐어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trcpy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은 배열을 여기다 이렇게 매칭을 할게요. 자, 뭔 소리냐면 strcpy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 카피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문자 값들을 복사해라 이 뜻입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strcpy에 지금 두 개의 값이 명시이 됐죠? ptr, str. 자, 이게 뜻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str에 저장되어 있는 test, 그 다음에 널 포함입니다. 널까지 포함해서 얘네들 값들을 어디로 복사해라? ptr 공간에다가 ptr 변수가 가진 시작 주소 0번지에다가 0번지부터 순서대로 복사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 복사 떠서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도 복사 떠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복사 떠서 이렇게 들어가죠. 복사 떠서 들어가죠. 복사 떠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복사를 떠라 이 뜻이에요. 이 strcpy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여기도 해결이 됐고요. 자,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콘솔 창에 실제로 뜨는 게 2번 출력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당연히 뜨게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좀 밑으로 화면 내릴게요. 네, 2번 출력. 실제 출력에서는 2번 출력 콜론까지 이렇게 찍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출력에서는 이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는 당연히 얘까지 적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반복문을 만났는데, 이게 이제 반복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i라는 변수로 처음에 지역 변수 초기화를 했어요. 여기다가 제가 i 변수를 그냥 명시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i에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str-len ptr 빼기 1이라고 지금 초기 값을 선언을 했어요. 자, 이거 뜻을 의미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strlen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ptr로 이렇게 지금 값을 넣었다는 얘기는 이 ptr의 전체 사이즈 값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맞죠? 예, 널 값은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예, 순수 문자 데이터만 사이즈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4가 되겠네요. 맞죠? 예, 4입니다. 4개니까. 여기다가 빼기 1 처리를 했기 때문에 3이라고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i의 초기 값은 3으로 지금 선언이 된 거고요. 자, 그거를 어디까지 반복하라 그랬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는 반복 사이클을 돌려라. 그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매 사이클 돌고 나서 다음 사이클 진행할 때마다 i의 값은 1씩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i 빼기 빼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씩 감소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printf를 만나게 되는데, 자, printf 함수의 지금 현재 포맷을 보면은 %c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캐릭터 문자 자료형을 얘기하는 거죠. 문자 값을 출력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포맷은 이제 문자 값이고, ptri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i번지가 지금 현재 몇 번지인가요? 3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ptr의 3번지를 가리키게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 자리 t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 t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출력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i 값이 하나 더 이제 감소를 하게 되겠죠. 3 빼기 1이 되니까 2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출력문을 만납니다. 자, 문자 값을 출력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ptr에 몇 번지냐면 2번지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s를 그대로 여기 옆에다가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i가 하나 더 감소하게 되겠죠. 1이 되겠죠.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문을 만나게 되니까 ptr에 이번에는 1번지 값인 2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i가 또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0이 됐어요.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0번지 값을 가리키는 거니까 t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tset가 출력이 되는 구조다. 물론 이 앞에 먼저 찍은 거지 합치면은 이렇게 정답을 적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앞에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만약에 시험장에서 얘는 이미 그 답지에 이렇게 적혀 있고 나머지 정답을 적으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tset를 이어서 적어주시면 정답 인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 출력이 끝났고요.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감소해서 빼기 1이 됩니다. 자, 범위가 틀렸죠? 네,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그래서 줄바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입력을 또 하나 받는다 그랬어요. 또 scanf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러면은 %s 문자열 입력을 한다 그랬으니까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str 변수가 여기에 있죠. 여기다가 다시 입력을 받는 겁니다. 뭐라고 이번에 입력했나요? string 그 다음에 널 문자까지 이렇게 찍어주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tr 변수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ptr 변수에 메모리 공간 할당을 하겠죠. 그냥 편의상 0번지부터 그냥 시작 주소로 할당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는 0번지가 아니에요. 원래는 메모리 지봉이 따로 해야 되는데 너무 주소도 길고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0번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사이즈 측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trlen이라고 하는 거에서 str 변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사이즈 측정을 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널무자는 제외합니다. 그럼 6개의 사이즈니까 6이라고 인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하기 1 처리를 함으로써 얘는 7이라고 인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로 보면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7개의 문자 배열 저장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다음 줄로 넘어갈게요. strcpy를 만났습니다. 복사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str에 저장된 문자 값들을 널까지 포함해서 네, ptr에다가 저장해라. ptr이 정확히 몇 번지? 0번지에다가 네, 부터 순서대로 복사를 떠라 이 뜻이죠. 복사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네, 이렇게 복사되겠죠? 여기도 복사되겠죠? 여기도 복사되겠죠? 여기도 복사되겠죠? 여기도 복사되고 복사되고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복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strcpy 작업 끝났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1번 출력이라고 또 당연히 적어줘야 되겠죠. 그런까지 찍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반복문을 또 만났어요. i의 값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자, str의 그 문자열 사이즈 strlen이죠. strlen 그 다음에 ptr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얘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래서 6이 됩니다. 네, 6에다가 빼기 1 처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i의 값은 5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디까지 반복 작업을 하라 그랬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i의 값은 1씩 감소하는 구조로 사이클을 돌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i의 빼기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1씩 감소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자,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안에 printf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c를 만났기 때문에 자, 저는 좀 내릴게요.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를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캐릭터 타입 네, 그래서 문자 값을 출력해라 이 뜻이죠. 네, 문자 값 출력 포맷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ptr에 i번지라고 했으니까 5번지를 가리키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5번지 값 g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이번에는 1 감소해서 여기가 4가 되겠죠.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printf 또 출력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ptr에 4번지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n이라는 게 그 다음에 찍혀 나오게 되겠죠.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또 1 감소하게 되겠죠. 3이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printf를 만나게 돼서 이번에는 3번지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 i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감소하게 돼서 이번에는 2가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문을 만나서 이번에는 2번지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r이 여기에 그대로 찍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감소하게 되겠죠. 1이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printf 만나서 1번지 값을 출력하게 되니까 t가 그 다음에 찍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감소해서 이제는 0이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printf 만나서 이번엔 0번지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s가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빼기 또 1을 하게 되니까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줄바꿈 처리해서 리턴 제로 만나서 함수가 종료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정확히 디버깅을 전부 다 해서 최종 출력 값은 이 두 개가 나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처음에 입력했을 때는 TEST를 입력한다 그랬죠? 자, 입력하니까, 네, 문자열 거꾸로 출력해서 TSET가 나왔죠? 여기도 TSET라고 적었죠? 자, 그 다음 또 입력하는 거 하나 더 있죠? 네, 그래서 STRING 입력하니까, 네, 1번 출력해가지고 GNIRTS라고 해서 역순으로 출력되는 거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포인터 개념, 주소 개념이 이제 조금 등장해서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열 개념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네, 무난하게 분석을 해서 맞출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영상 반복해서 시청해서 디버깅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